동지께서 원체 이렇게 자랑하게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근육장애인들이 2005년도에 그 함안에서 얼어 죽으신 분 그 이후로 근육장애인들이 이렇게 활동보존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저희 근육장애인들 중에요 한 80분에게 일일이 전화를 다 하셨어요. 오늘 이런 규탄 대회가 있어갖고 같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 78분이 꼼짝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활동 보존이 없으면은 힐체 앉는 건 고사하고 외출 자체, 옷 입는 것 자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중증장애들이에요. 활동 보존 지금 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76분이에요. 오고는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활동 보존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한 포럼 전에 우리 그 근육장애인들에게 이래 홍보를 활동할 때요, 앞으로 4월달부터 최장 180시간 활동 보존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사무소나 중개기관을 통해서 활동 보존 신청하라고 우리 메일도 보내고 일일이 전화도 하고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에블뉴스에 놓은 그 기사에 보니까 180시간은 뭐 잠정 취소되는 거로 나오고 나서부터 근육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질문을 오더라고요. 협회에서 뭐 같이 이렇게 투쟁하면서 어떤 결과라든지 같이 그 공문받은 것들을 제가 메일로 다 보냈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아유 부족했구나,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과 이 활동 보존 제도에 대해서 많이 투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거 시침을 보니까요, 독거 장애인 말고는 80시간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 중복장애라서 정신장애가 있는 분이나 아니면 독거장애인, 중증 독거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부부 아닌 경우에는 그 지침 내용 보니까요, 시간 자체 80시간도 힘들어요. 최고 60시간, 뭐 40시간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좀 더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투쟁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저 552동에 있는 저 유시민 장관이 우리의 이런 투쟁하는 모습들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말로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상륙하고 싶은데요. 차마 말로 욕은 못하겠고, 저는 분들 그냥 우리 같은 중증장애인 함께 봤으면 참 좋겠다. 장애인이 자기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 장애인 됩니까?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은 오실 장애는 거의 뭐 80% 이상이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뭐 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일에서 장애가 생기는데요. 장애인 우롱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우롱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복지부는 각성하라. 활동 보존 정치 투쟁. 붉은 단식 농성을 진행하셨던 동지입니다. 우리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자립생활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우리 이영교 동지 모시고 심차 지겹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단식까지 했습니다. 한강대교를 기었고 칼바람 맞으면서 노송노송했습니다. 복지부가 합의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뒤집어 엎겠답니다. 예산이 남으면 하겠답니다. 이것은 뭐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 진행하다가 예산 없으면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한 달에 80시간 가지고 살랍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센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조차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지고 살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 자부담 가지고 하든지 다른 장애인 시간 뺏어서
불법으로 내가 그 시간을 이용을 하든지 집안에 처박혀서 죽든지 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활동보조 신청하러 동사무소 갔었습니다. 담당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부랴부랴 구청에 전화하고 이것저것 뒤져봐서 신청했는데 어이가 없는 것은 신청서 양식에 보면은 동의 서약이 있습니다. 그 서약 서식에 사인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알려주고 재산조사 책임 묻지 않겠다고 서약하면은 활동보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어떠한 상식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고 사는 문제이다.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지겹도록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직원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인가요? 지금도 시설에서 장애인은 맞아 죽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육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지역에 가 살아가려는 장애인들의 발목을 묶으려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장애인을 죽이자는 정책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시민 장관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독일까지 가서 유학 받고 잘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대중 기만하는 복지부는 자폭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면서 이제 농성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제 계기는 이제 2월 15일 날 이제 보건복지부가 그 대상 제한 폐지와 특례로 180시간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2월달 말쯤에 대해서 중개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카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위에서 그 카페에서 이제 활동 중개기관 활동보조 서비스 관련한 이게 뭐 의견들을 많이 나누는 공간인데 3월 중순부터 그 새로 다시 나온 특례 조항이 그때까지는 있었는데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 중개기관 조사원 교육을 몇 명만 모아놓고 이제 대전에서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일단은 그 중개기관의 활동보조 서비스 파견했을 때 중개기관이 감당해야 될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다시 지침을 바꿔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틀 후에 중개기관 그러니까 활동보조 서비스 시범사업 최종 지침이라면서 내려온 것 중에서 역시 문제는 개선된 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 이제 특례 조항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조항 자체가 없어졌어요. 뭐 어떻게 되는 사람은 특례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조목이 그 전에 있었던 게 아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수상쩍어서 보건복지부 김동원에게 직접 협의회가 물어보고 직접 전화해서 김동원에게 특례 조항에 삭제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해보고 예산이 쉽게 말하면 예산이 남으면 그때 가서 특례 180시간을 보장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면 이게 이 모든 결정 권한을 각 지자체 구 담당 공무원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구 담당 공무원이. 그런데 지침에도 없는 180시간 조항이 하반기에 된다고 해서 그 180시간을 보장을 다시 해줄 거냐는 거죠. 공무원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그 관료 체계 안에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180시간을 하반기 때 우리가 받으려면은 중개기관이 구랑 아주 굉장히 심하게 싸우지 않는 이상은 180시간의 어떤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게 케이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실상 180시간 특례 조항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고 이것이 1년 후에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크게 문제되지가 않는다면 이대로 그대로 그냥 이 내용 가지고 그대로 제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이들이 원래부터 대상 제한을 두고 시간 제한을 뒀던 이유는 내년에 예산을 20%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서 수를 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투쟁 때문에 밀렸던 180시간의 문제를 아주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천막 농성을 지금 돌입하게 된 겁니다. 천막 농성을 친 거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총책임지고 있는 그 장관이 이 유시민 장관이 여기에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수많은 면담 요청을 하면서 유시민 장관과 대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전에 뭐 명동성당에서도 만나려고 했다가 만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총 책임지고 있는 장관에게
장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받으려고 이제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도저히 만나기가 어려워서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집 앞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집 앞에서 천막농성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된 거는 이제 2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대상제한 폐지하고 180시간 특례를 보장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농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말에 중개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활동보조 카페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 카페에서 그 카페는 이제 이번 시범 사업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공간인데 3월달 중순까지만 해도 이 특례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 중개기관 조사원 교육을 해서 한 몇백 명의 전국의 중개기관 실무자들 불러다가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을 요구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그래서 수정된 새로운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그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최종 지침이라면서 내려온 게 이제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문제 제기했던 그 내용들은 전혀 추정되지 않은 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특례 조항 180시간이란 부분은 있는데 특례를 어떻게 두겠다는 거를 아예 빼버렸어요.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아예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180시간의 특례 케이스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규정이 없기 때문에 180시간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보건복지부에게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례 조항을 없앤 것이 아니라 하반기 때 예산을 고려해서 특례 조항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기만적인 게 뭐냐면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활동보조인 이 홍보나 모든 해야 되는 것들을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구 담당자들이 하질 않고 있거든요. 안 했어요. 그런데 상반기 때 그런 180시간에 대한 이런 지침이 없는데 상반기 때 한번 해보고 하반기 때 180시간을 적용하겠다는 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 그 관료 체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냐? 중개기관이나 그 이용자 당사자가 구랑 연락 싸우지 않으면은 하반기에도 180시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180시간을 사실상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우리와의 약속 파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180시간을 보장하고 180시간도 작거든요. 그렇지만 180시간을 보장하라고 그리고 어찌됐든 모든 이 시범사업의 모든 것들을 중개기관에게 모든 걸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권리로서 인정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시민 장관 사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